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하나 좀 여쭐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이제 12.3 내란 그 기획 시리즈를 쭉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은 모시지를 못해가지고 네. 오늘 인터뷰에서 한번 좀 꼭 환기 차원에서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12월 3일 그날 밤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예.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두고 무능한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맞죠. 본방에서는 이제 무능한 광인이라고 그 약간 방송 그렇죠. 순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랬었네요. 네. 그때 아주 그 격한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지금도 귀에서 쟁쟁한데 네. 그 뒤에 재판받는 모습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미치광이인 거는 뭐 당연히 항상 그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겁쟁이가 또 추가가 되니까. 겁쟁이?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 심지어 전두환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의 봄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뭐 반역이었나 반란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잘된 행동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심지어 전두환도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뭐 떠넘기고 이런 거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미친 짓을 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어떤 적대 관계를 더 지금 수십 년 후퇴시키는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한테 싸우고 그걸 자기가 직접 막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막 뭐 변론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런 못난 겁쟁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구나. 저도 사실은 뭐 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저도 선거운동하고 그랬었었는데 저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죠. 못난 겁쟁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통일교 특검의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합의 내용이 그러니까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다. 네. 법원 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근데 왜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사실 뭐 변협 아니면 법원 행정처를 저희가 보통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을 추천하는데 뭐 의사협회 추천을 받을 수는 없는 거라서 물론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관례를 보면 거의 50% 5대5 정도입니다. 네. 뭐 변협이 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 행정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변협 같은 경우에 지금 변협의 한 임원하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좀 분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그냥 뭐 공무원 조직인 법원 행정처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율은 할 수 있다. 네네. 그 아무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신 거네요? 사실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랑 합의가 그나마 좀 순조롭게 된 이유가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추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통일교 특검 하자라는 거는 저희 개혁신당에서 맨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바로 받았고 근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본인들도 연루된 사람 연루된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다행히 송원석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이제 본격 협상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다만 이제 저희 개혁신당 욕심으로는 개혁신당은 통일교가 로비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통일교로부터 되게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혁신당이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건 좀 그렇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는 민주당이 개혁신당 추천 특검을 받겠냐. 민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셔서 그거는 뭐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건 일리 있는 말씀이다. 오케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수사 대상은 통일교로 국한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 뭐 전재수 의원 이런 게 나왔을 때 수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속칭 통일교 로비 내지 그러니까 유착 관계 요거로만 한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통일교 특검에 대한 관심과 이제 열망이 높으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중기 특검의 그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이나 이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걸로 좀 넓히고 싶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까지.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은 심지어 특검을 2개로 쪼개서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이렇게 쌍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2개를 이제 하자 그러면 하나라도 하지 않겠냐. 뭐 그런 것도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옛날 정치 문법이고 요즘 정치는 2개를 이야기하면 2개 중에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둘 다 안 하는 스타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트렌드에서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끼워 넣으면 통일교 특검이라는 본질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다. 해서 일단은 통일교와 이제 여야 정치인들의 이 금품 수수, 뭐 향응 이 의혹 하나랑 이걸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이제 부분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언제 발의할 계획이세요? 원래는 이르면 오늘도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될지 모르겠고요. 늦어도 뭐 내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전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통과가 될 거라고 혹시 확신하세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2가지인데 제가 민주당 요즘 보면 전체 국민 여론에 아주 민감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통일교 특검 하자라는 여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지지층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야 이거 진짜 까보면 요즘은 민주당 막 나오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지층. 그럼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희는 하자 그러고 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하자 그러고 민주당은 이걸 안 하자라고 버티는 거면 계속해서 통일교 관련한 어떤 정치적 데미지는 민주당이 받잖아요. 네. 이거는 지지층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통일교의 통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 그 소수의 도움받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어야 되냐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너무 정치공학적인 문제긴 한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체로 좀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재수 전 장관도 이제 사실 그런 친문이고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친청 지도부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단해라 뭐 심지어는 위헌적인 종교단체는 뭐 해체해야 된다. 재산도 뭐 몰수해야 된다. 이러고 계시는데 친문 보호하자고 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데미지를 입냐.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저는 작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개혁신당이 처음에 주도했는데 개혁신당 추천권 포기하고 그냥 빨리빨리 합의한 겁니다. 이거 오래 끌 일이 아니다. 국민적 열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에 따르면 분기점이 그러면 일단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 지금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갈린다라는 거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뇌물죄로 가느냐 청탁금지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7년이냐 이제 10년 이상이냐가 갈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연말이면 다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재수 장관 혼자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할 제가 겁니다. 여쭤보는 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공소시효 적용 문제가 연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이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여론 지형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죠.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 봅니다. 환경이 결국은 특검법 어떤 통과 여부를 그러니까 조성하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예컨대 이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이도저도 아닌 되게 애매하고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을 보호하는 형태의 결정을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특검에 훨씬 더 불이 붙고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훨씬 더 조성이 많이 될 거다. 그럼 수사는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또 그러면서 이제 2차 뭐 내란 특검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 특검이죠. 예. 근데 저는 요게 참 그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 하는 거 지켜보자 이게 약간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김건희식 논리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김건희 특검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심지어는 저희 개혁신당이 동의해서 같이 하자 그때 만약에 그냥 김건희 특검 받았었다면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김건희 하나 보호하자고 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여당의 핵심 인물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도가 요즘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로 이번에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로남불까지 또 걸리는 게 1차 특검, 3대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굉장히 긴 기간 했었는데 이게 끝났으면 민주당 말대로라면 일반적인 수사기관, 뭐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경찰 국수본은 좀 못 믿어서 내지는 성에 차지 않아서 우리는 2차 특검 하겠다, 종합특검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여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봐라.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조사 끝나고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는 대화 좀 나눠보셨어요? 저는 피곤할 것 같아서 어차피 조금 있다가 저희 최고위에서 보니까 네. 어제 밤에 통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끝나고 나오는 그 이제 언론 그 화면 보니까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꼭 시간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일찍 끝났어요, 조사가. 그래요? 네, 원래는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심야까지 좀 이어지고 그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서 확인하는 시간도 있고 열람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었고 하면 실질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게는 별로 그렇게 물어볼 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를 뭔가 뭐 기소를 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정치적인 어떤 뭐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소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근데 어제 조사만 보면 참고인이 그렇게 아니라 보입니다. 피의자로 불렀잖아요. 그게 아마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어서 형식상 피의자 된 거 아닌가. 저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의 내용은 네. 공천 개입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도 있고 대통령일 때도 있는데 예.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그건 공천 개입 사건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우리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법상 권한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위법하게 했다 그러면 개입이 맞죠.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현 대표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가 불법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천 개입에 만약에 호응하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범죄가 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과연 공모라고 불릴 정도의 일이겠느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상황을 보면 저도 그때 당시 공관위원을 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던 녹음 파일 4개인가가 특검에서 확보가 됐고 거기서 뭐 김태호부터 해서 여러 명의 공천 관련 발언이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근데 여기서 이준석 그 현 대표의 발언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윤상혁 한 다음에 상의 드릴게요. 하나하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상이라고 하는 게 공천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 행위는 어떻게 사법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짠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천 관련한 권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진짜 말 그대로 당선된 직후고 그 대통령의 세력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준석 대표는 뭘 했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막지도 못하고 한 10개 정도 있으면 한두 개 막는 거를 급급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공관위원으로서 당시 봤을 때 뭐 자기 사람 꽂아 넣는 거는 고사하고 진짜 엉망인 공천 나름대로 이제 해보고 또 PPAT 도입하려고 자기의 정치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과정에서 상의를 일정 부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때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와 뭐 공모해가지고 막 둥가둥가 하면서 여기 이 사람 주자 저 사람 주자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상의라고 하는 행위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에 따라서 뭐 특검의 판단은 달라지는다는 점에는 인정하시죠?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최소한 막 서로 막 협의하고 공모하고 막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서는 다 모든 게 추측이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